동계정진이 12월 26, 27, 2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새말기 천일결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이제 천일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서 정말로 공부의 그 힘을 완전히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일결사가 끝나는 때는 여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새말기의 그 완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정진 16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자, 제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사람들의 미한 것을 깨트려 주는 것이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도라는 것은 제도하는 자가 있고 제도를 받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허공으로서의 제도하는 사람과 허공으로서의 제도받는 사람이 둘이 아니라 또 이 제도도 텅 빈 거라. 그래서 제도하는 사람과 제도받는 사람과 제도가 전부 다 하나라. 하나. 근데 우리는 맨날 둘러봐. 모든 모습을 둘러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다. 그 다음에 너다. 내, 너 이런 이상 나, 너 이렇게 나다. 너다. 이렇게 딱 둘러봐. 나와 너의 본래 나와 너가 나타난 그 성품자리는 잊어버렸어. 단지 모습으로 나타난 나와 너에만 딱 쏠려버려가지고 나하고 너하고 도대체 고향이 어딘지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나다, 너다. 나하고 너하고 고향이 어디냐? 이거 물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선이다, 악이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또 부처다, 중생이다. 또 깨침이다, 미함이다. 이렇게 주다, 객이다. 주관과 객관 이 말이죠. 하는 자가 있고 받는 또 대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이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해요. 이거를 분별이라고 해요. 우리 분별망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러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해요. 안생 아시겠죠?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이것이 다 모습이거든. 그렇죠? 근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라서 선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다 악이다의 앞서식은 청정심이거든. 청정심.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정심을 깜빡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뭐만 선이다 하면 선에 쏙 들어가. 악이다 하면 악에 쏙 들어가. 부처다 하면 부처에 쏙 들어가. 중생이다 하면 중생에 쏙 들어가. 깨친다 하면 깨친데 쏙 들어가. 미하면 미한데 쏙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둘러보는 분별망상이라고 하죠. 분별망상을 이것을 미하다고 하죠. 미한 걸 깨트려준다. 이 말은 미하다는 것을 무엇이 미하냐? 가짜를 자꾸 진짜로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자꾸 분별을 해. 가짜를 진짜로 하니까 자꾸 분별을 하거든. 그래서 분별망상을 깨트려주는 것이 미한 것을 깨트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새로 오신 분이 성함이
한 번 들으면 입력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근데 이것도 무엇을 굴림이냐? 늙음의 굴림이라, 이게, 지금. 우리 요 책의 15쪽을 보겠습니다. 처음 15쪽. 자,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인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한다. 특히 불교 공부. 불교 공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윤곽과 바탕이 있을 거라.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김정주 씨.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큰 개요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막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뭔 소린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런 거 있지요. 안 선생님 그런 거 있지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김정주 씨는 어때요? 들어본 것 같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근데 이것이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막 속도만 내서 가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아니죠. 방향을 먼저 딱 잡아야 돼. 방향이 탁 흐름크러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간 만큼 손해라. 그렇죠? 근데 방향을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해서 정확하게 딱 방향을 딱 잡아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가려고 해. 여기서 내가 출발점이야. 근데 발을 이렇게 놨단 말이죠. 발을 이렇게 놨는데 A는 이렇게 놨는데 B는 어떻게 놨냐면 한 발은 이렇게 놓고 한 발은 이렇게 놨어. 0.1도의 차이가 있어. 0.1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난 사람은 이렇게 가겠지만 0.1도 차이 나면 처음에는 이게 0.1도가 거의 표시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 가면 갈수록 각도가 자꾸 벌어져서 여기로 가야 될 사람이 엉뚱한 삼천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 이라면 삼천포 사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신문에 봤어요. 삼천포 사는 사람이 왜 삼천포를 자꾸만 덜먹거리냐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천포로 빠져버려. 그럼 내가 가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방향을 조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오늘 지금 김정주 씨가 새로 왔기 때문에 요거를 앞에 조금 하겠습니다. 김희선 쌤하고 우리 청한이하고 같이 읽어줄래요?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예. 안 선생님도 요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거죠? 네. 윤곽과 바탕? 예, 예. 네. 여기서 상승설법이 뭔가? 1승, 2승, 3승
대승소승 이렇게 돼. 상승설법. 성자는 어려우니까 상승설법. 상승설법은 무엇을 상승설법이라고 하는고? 상승설법은 본래의 나의 절대 평등성 자리,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하지요. 본래 면목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를 드러내는 거, 진짜 나를 찾는 거, 진짜 나가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상승설법이라. 이승설법은 뭐냐? 상승설법의 반대인 이승설법은 뭘? 모습에 상대성에 주저앉아서, 모습에 주저앉아서 모습을 자꾸 미화한단 말이지. 요 본래 면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적이라. 그런데 요거는 모습에 그가면 이타적이라. 의타적, 의타. 남에게, 부처님에게 나 좀 잘되게 해주이소, 하느님에게 나 잘되게 해주이소, 이렇게 비는 거라. 그런데 그 비는 그 자리가 본래 모든 법을 나타내는 절대성 자리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승설법은 주인이 되는 설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승설법은 종이 되는 설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을 이런 모습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이런 모든 모습을 걷어잡고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 진짜 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상승설법입니다. 그런데 윤곽만 잡아 놓을 수 있으면 팔찜미의 밥상을 다 받아 놓은 건 한 가지다. 왜냐? 이미 나는 본래 면목,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구나. 이것을 마음에 탁 결정이 돼 있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이 몸뚱이는 늘 변하는 것이구나. 이 몸뚱이가 늘 변해서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은 시공간이 떨어지죠. 본래 면목 자리는 시간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언제 돼도 되는 거죠. 바로 지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 자리도 허공성, 산하 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예. 여기에 공보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우리가 그 8정도에 보면 저기 김정주 씨 8정도 배웠죠? 그 봉원사 학당에서. 그지요?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반복해서 자꾸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8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다르게 아는 거. 정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그 얘기는 정견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정견을 세운다는 게, 정견이 뭘 정견이라고 하노? 정견이 다른 말로 하면 누리의 진리는, 이 세상의 진리는 어떠한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그런데 먼저 내가 정견을 모르고 말하자면 기도하면 복 받아요. 복이야 받지요. 그럼 막 기도를 해. 연불하면 복 받아요. 막 연불을 해. 그런데 이 정견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연불하는 자를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연불을 하면 그거는 정견이 되지. 그런데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는 늘 변하는 것인데 내가 아닌 걸 내라고 해서 연불을 막 하면은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본래 그 누리의 진리. 나는 과연 무엇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처음 해보니까, 처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김미선 선생님이 허공으로서 나다면 끝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다 뒤에까지 공부하고 난데 이걸 보여 알겠잖아. 어제 저기 청한이도 그렇지? 처음에 이 말이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이 말을. 그래서 저 뒤에 공부를 해야,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러면은 나는 이때까지 몸뚱이가 낸 줄 알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 말하자면 몸뚱이, 우리 몸뚱이, 또 내가 생각하는 지혜자리, 그 다음에 산하대지, 태양, 지구, 또 좋다 싫다 막 이렇게 일으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무엇이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간단하게 일체만법을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모습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인 자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그래서 본래 면목이 텅 빈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텅 빈 성품이 될 수밖에는. 그런데 우리는 모습에 탁 주저앉기 때문에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지금 김정주 씨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불교는 아주 대철학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무당 같은 게 아니에요. 불교는. 왜냐하면 본래의 그 진짜 나를 찾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이다. 이 모습은 지금 나도 모습, 김정주 씨도 몸뚱이 모습이죠. 김정주 씨가 이제 법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탁 일으키죠. 지금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도 모습이죠. 좋다, 싫다. 또 이거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모든 생각, 기쁘다, 슬프다. 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는 했나? 좋다, 나쁘다는. 그리고 방석이다, 책상이다, 지금 풀이다, 난로다, 사진이다, 막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형상이 있는 것도 있고 형상이 없는 것도 있고 물질인 것도 있고 비물질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인데 이 모습이 뭐라고 했냐면 허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성이요? 허공성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앞으로 이제 법문을 들어봐야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해보자 말이죠. 앞으로 설법을 쭉, 요거 읽었나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김정주 씨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공부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지금 청안보살하고 우리 김희선 쌤하고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또 새롭지요? 네. 참 좋은 내용이에요.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자,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또 산화돼지도 허공성이다. 지구도 허공성이다.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텅 빈 성품이라는 것이죠. 텅 비어 있다. 공성이다. 허공성이라는 거는 공성이란 말이죠.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텅 빈 성품이야. 청안이 진짜 새롭지? 텅 빈 성품이라. 처음에 이미 이거를 다 얘기를 해놓으신. 처음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공부가 그냥 끝이 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알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것이. 그래서 자,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김정주 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여기서 공부는 쌍방향 공부라 일방적으로 막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오셨으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그렇죠. 낯설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된다 말이죠. 이게 그릇된 생각이라 했단 말이에요. 몸뚱이가 내가 아닙니까? 김정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다. 김정주 씨가 스스로 본인을 보고 내다 했을 때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빌려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빌려 쓴다. 또 상근 귀신이 진짜 무엇을 빌려 쓴다. 그냥 여기 이 생에 있는 동안만 빌려 쓰는 거라 생각. 빌려 쓰면은 그거 쓰는 주인은 어디 있는가요? 뭘 빌려 쓰면은 지금은 합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합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뚱이를 빌려 쓴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김정준 씨를 따귀를 하나 딱 때렸어.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지금은 합체가 되어 있어서 예. 그게 저의 일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따귀를 하나 탁 때렸어. 그러면 김정주 씨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좀 황당하겠죠. 황당만 한가? 열은 안 받나요? 이유를 물어보겠죠. 이유를 뭐라? 아이고 참 진짜 점잖은 사람이네.
화내면서 왜 때리냐. 아니요, 인도 사람들은 그냥 때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사람한테 얘 맞을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인도 사람은 자기 조상 때부터 생각이 쭉 그려서 이 세포 하나하나에 적혀 있거든요. 우리 김치 좋아하듯이. 그럼 한국 사람은 만약에 내 딸이 때렸다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되돌아 칠 거라, 틀림없이. 근데 이제 김정실 씨는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니요, 뭐 안 당해봤어. 그래요. 근데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몸이 왜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몸이 아픈 데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게 많이 끌려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아플 때, 내가 굉장히 아파, 지금 몸이. 그걸 몸이 되게 아플 때도, 이거는 빌려 쓰는 물건이야?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사람이 그 아플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살아보면은. 그래서 아프고, 또 세월호 그것처럼 극한의 슬픔이 올 때 너무 기뻐도 그런 것 같더라, 그지? 너무 기뻐도 정신 못 차리지. 그래서 몸뚱이가 나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질문을. 이때까지는 내가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했는데 몸뚱이가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 씀씀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그 다음 들어갈 거라. 나는 무엇인가? 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법상을 보살님, 우리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이래 해야지 내 자녀가 성공할 거야. 이래 해야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를 그 틀에다가 끼워 넣어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왜 생각합니까? 우리 다 그렇거든. 부모가 대부분.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예. 과연 내가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뭐 정말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 거고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정말 이게 옳은 생각인가 한 번 더 생각은 하게 돼요. 예. 생각은 하게 되는데 실천은 잘 안 돼. 요새는 좀 많이 나빠졌어요. 요새는 많이 나빠졌어요. 예. 그렇게 해서 되게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이 몸이 만약에 내가 빌려 쓰는 거라면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것이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잠재의식적으로 몸뚱이가 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고, 또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이것이 좋은데 싫은데 확 빨려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게 전부 모습이라. 지금 모습이라. 모습. 그래서 김정주 씨가 지금 방년 몇 세예요? 한
살이에요? 네? 한 살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한 살인 줄 알았네. 우리 여 있는 사람은 다 한 살이야 지금. 김정주 씨는 몇 살이에요? 정신 연령이 한 살이 아니라 육체 연령은 몇 살이에요? 세상에 오신 지가? 네? 40대. 네, 40대다.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나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깐난쟁이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갔어요. 그죠? 깐난쟁이로 태어나서 유치원 가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지금 사회인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사회인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늘 묻고 있는데 김정주 씨가 100년 뒤에 여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알고 싶죠. 김정주 씨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100년 뒤에. 우주 속에. 예? 우주 속에서. 어디 속에요? 우주에서 예. 먼지 같은 거. 되게 그거 뭐 멀리 가시네. 나는 우리 집 앞마당에 가냐. 100년 뒤에는 없을 거예요. 누가 없느냐? 김정주 씨의 지금 있는 모습이 없어질 거래요. 그러면은 100년 뒤에 A라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등강보살님은 여기 계십니까? 100년 뒤에? 아니죠. 지행보살님은요? 아니죠. A라는 사람이 100년 뒤에 오면 여기 있는 모습들이 싹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거 확실합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변하지요. 깐난장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저도 선생님 만날 때 2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1거든요. 이제 62이 될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했어요. 그지요? 변하는데 저는 한 30년, 30, 40년 후에 저는 없어요, 여기. 어떻게 변했느냐? 죽는다라는 그런 걸로 변해요. 지금은 살고 있는 걸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다 죽는다는 것이 다 변하는 도리라. 그래서 변해. 지금 변하고 있어. 계속 변하고 있어. 내가. 내 몸뚱이가. 내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는 것은 가짜야. 진짜가 될 수가 없다.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은 가짜지요. 진짜는 안 변해야 되잖아요. 딱 생각해 봤을 때. 그죠? 가짜야. 헛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모습에, 몸뚱이에, 내가 쓰는 마음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물러. 자꾸 머물러.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이 온다. 머물 수 없는 곳에 자꾸 머물거든.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러. 김정주 씨가 몸뚱이에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는 1초에 30만 개가 세포가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는데 그러면 1초에도 머물 수가 없거든. 1초에도 머물 수가 없어. 그건 우리의 시간이죠. 0.0001초에도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우리는 머물러. 이 몸뚱이가 내다. 싫다 좋다 하는데 자꾸 머물러. 왜 머물까요? 왜 머물까요? 머물 수 없는 거 우리 다 알거든.
안면 없으면 왜 머물까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 우리는 왜 머물까요?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라 다 아시잖아요. 이론적으로. 네. 다 아시는데 왜 머물까요? 없으린 거. 예? 없음. 없음. 법상을 보살님. 남한테는 되는데 나한테도 돌아오면 자꾸 미쳐요. 변한다는 것 자체를 변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자꾸 그러니까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 이렇게 늘 생각을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몸뚱이에 자꾸 집착이 저도 모르게 돼요. 예, 예. 혹시 제가 김정주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부 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생물 시간에도 다 배웠어요. 배워서 세포가 막 변해. 지금도 우리가 변하고 있잖아요, 세포가. 심장은 뛰고 피는 막 돌아다니고 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몸뚱이를 내다 이러고 있어. 나는 이 몸뚱이를 내다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말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가 가장 가까이 같이 그냥 의식이 이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 의식이 몸 안에 머물러 있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움직이고 예. 제가 저길 가면은 보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보이는 거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거를 못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고 하니까 예. 지금 제 몸이 같이 따라서 일어나고 눈 뜨면 그때부터 모든 상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듣는 게 한계니까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이거를 저라고 지금 예. 그러면은 저기 그 등광보살님 그 현미경 안경 한 개 갖고 오시죠. 그 지금 선물을 드릴게요. 그 저기 우리 김정주 씨한테 현미경 안경을 딱 지금 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를 한번 보십시오. 아 자기 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세포가 예.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생기고 그렇게 또 모습도 지금 그런 모습입니까? 예? 계속 변해가고 있는 변하는데 지금 현재 그 김정주 씨가 보고 있는 이 모습입니까? 안경을 껴버리면, 현미경 안경을 껴버리면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세포뭉치로 보이겠죠. 이게 눈이다 코다 이런 것도 없겠지요. 그냥 세포뭉치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어.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진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전부 진짜라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왜? 내가 현미경 안경을 딱 껴버리면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나의 눈은 이미 조건 지어져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조건 지어져서 본다. 그러면은 다른 안경을 끼면 또 다른 세상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안경을 끼면 또 세상이 나타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은 이 두 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하는 데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보지만 이 보는 말하자면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 보인다. 안 그렇습니까, 법성을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지금 이 칠판이 내 눈에는 하얗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또 다른 안경을 끼면 이런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면 나중에 더 공부를 많이 해가면 칠판 이대로 허공성으로서 보는 거예요. 허공성인 칠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 뭐가 중요하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마음이 좋다 싫다 나쁘다 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면 이게 변하고 할 것이지. 왜? 좋은 마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싫은 마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마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 내 이 모습도 아까 지금 빌려 쓴다 하셨나요? 빌려 쓴다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지요. 빌려 쓰는 건데 빌려 쓰는 거 앞서서 이 모습이 내 몸뚱이가 철저하게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짜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요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무상이라요. 무상. 변한다는 거. 항상하지 않다. 무상.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 무상, 변하고 헛것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무아를 알 수 있다. 무아를 알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선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법상을 보살님,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이 변한다 헛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코로 냄새 맡는 모든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자기 똑같은 냄새라도 자기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다 호불호가 갈려버립니다. 그죠? 늘 냄새 맡던 것도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싫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이게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은 전부 자기의 자성이 없는 거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안병엽 선생님하고 법상을 보살님은 이 점을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그 누리의 주인공에 보면은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돼지 이루고 또 한 몸도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놈해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다. 이랬거든요. 사람들은 몸 밖에서 자꾸 찾아. 깨치면 찾으려 하고 미한 거는 버리려 하고 그죠? 평안은 찾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정작 돌아다니는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가해끔만 자꾸 찾으러 다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깨침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알고자 해요? 누가 알고자 해요? 내가 알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면은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맨날 바깥에만 쫓아다녀. 그러니 그것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내를 알아야 찾을 수가 있는데 바깥에만 쫓아다니니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선한 거는 하려고 악은 버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처는 되려고 중생은 버리려고 해. 이것이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내가. 그럼 나는 어떤 물건이고? 나는 어떤 물건이고?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지금. 또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뚱이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또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지금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쓰는 마음을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을 망심이죠.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해.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하려면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내가 잘 관찰을 해봐야 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이거는 내두고 딴 데서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공부는 내 몸뚱이에서 시작을 해요.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그 나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지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정주 씨,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몸뚱이가 가짜라는 지금 내가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야.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 이 몸뚱이가 가는 곳은 불이나 흙이거든.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닌 거 확실히 알아. 망심도 내가 좋다는 마음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마음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입처에 따라서 자꾸 변해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짜지요. 요거 지금 가짜지요. 요거 가짜지요. 가짜거든. 헛것이거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이 가짜 중에서 가짜를 확실히 알아야 이 가짜가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진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진짜 보면 좋겠죠. 한 방에 진짜 보면 좋겠죠. 그런 사람도 있지요. 있는데 우리는 워낙 가짜에 찌들려 있어서 진짜를 잘 못 봐. 나중에 가면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다라고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말이지. 가짜와 진짜를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뚱이와 망심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니야. 그래서 진짜는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돼. 자기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맨날 가짜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가짜 가지고 공부를 하면 몸뚱이 사라지면 공부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공부하면 안 되지요. 몸뚱이가 사라져도 남아있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밑에만 조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십시오. 일초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복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한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주 씨가 새로 오셔서 요거를 처음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게 처음에 딱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새롭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1편에서 공부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죠. 이제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 본래 면목, 진짜 마음자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진짜를 알 수 있어.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뭘 지식을 자꾸 쌓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 공부는 무엇을 하는 공부냐? 자꾸 놓아버리는 공부예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너무 내가 지금 조건 지어져 있어. 그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조건을 놔버리는 거예요. 놓는데 어떻게 놓느냐? 그 조건이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걸로 해서 놔버리는 거예요. 자, 10분 정근하겠습니다.